그런 와중에 또 생각난 게 있어요. 뭐야? 우리 타투 관련 기사들을 뜨면 네. 항상 뜨는 얘기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제가 맞춰볼까요? 타투 있는 것들은 정상을 뭐 본 적이 없어. 타투는 과학이다. 아, 타투 있는 사람은 뭐 양아치가 아님을 평생 증명해야 된다. 맞아요. 그게 사람들이 그거 하면 되게 많이 동조를 해요. 뭐 평소에 생각한 거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박하지라고? 근데 이게 진짜 묘한 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모델하우스 끌려갔을 때 맞아요. 문신 많은 실장님이 갑자기 나와서 무섭게 했다 했잖아요. 아, 근데 이 문신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정말 그 약간 긴장하게 하는 문신들이 있어. 아니 근데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처음에 사람들이 타투를 하게 됐던 이유가 누군가에게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먼저 보여줘서 내가 더 나쁜 사람이야 라는 거를 알리고 싶어서 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거를 한 10년 전인데 네. 갓 20살 된 친구들한테 타투를 해주면서 이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그러셨어요. 그때 지금 저는 그 말 한 거 후회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자 타투를 꽤 크게 써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거 어른들이 보면은 무슨 조폭 부인이냐 그래요. 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인상을 쓰면 저한테 한자는 중국 글자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경솔했다 하나, 또 하나는 나와 세대가 달라요. 저희 세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세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실제로 그런 어떤 종류의 타투들을 안 좋은 목적으로 조폭들이 썼던 거, 누군가에게 혐오감을 주고 누군가를 불쾌하기 위해서 썼던 그 타투를 실제로 우린 보고 자랐고 미디어가 계속해서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게 미디어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사회상을 반영한 걸까요? 저는 반영한 쪽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그럴 수 있는데 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계속해서 아래 세대한테 전달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안 좋은 의도로 사용됐던 타투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타투나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행색이에요. 타투가 아니라 그런 행색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네. 행색. 그런 행색을 보면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는 걸 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졌다면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애들. 최근에도 어떤 살인범? 저 사실 사건 사고 기사를 잘 안 읽어요. 너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나서. 근데 최근에도 또 어떤 놈이 또 어린 여학생을 죽인 것 같아요. 네? 기사를 안 읽었어요. 일부러 타이틀 보고 사진 뜨길래 바로 넘겼는데 네. 목에 이만한 문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애 알고 있는 애가 있는데 그 삼성에서 말 받아가지고 부정 입학해서 말 타고 신나게 뛰어다니던 이상한 집 딸이 있어요. 아휴. 걔도 그렇게 타투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누구한테 받았을지 궁금하다. 근데 그 타투 보면서 내가 되게 소름 끼쳤던 게 장르가 딱 우리 쪽이야. 아, 궁금하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타투를 했을 때 그 선입견이 커지는데 그게요 그런 거예요. 머리카락에 아무것도 꽂지 않은 사람이 무리를 일으키면 그냥 무리를 일으킨 건데 머리에 빨간색 핀을 리본핀을 꽂은 사람이 무리를 일으키는데 그게 2번이고 3번이 되면 빨간 머리 리본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으로 저희한테 인지가 되겠죠. 그쵸.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표식을 남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훨씬 더 사람들한테 강하게 인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 타투를 자기가 하고 타투를 작업한 작업자셨는데 타투를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안 심어주려고 일부러 길거리에 절대 침을 뱉지 않고 사람들 보이는 데서 담배를 피지 않고 자기는 이런 게
타투씬 전체에게 되게 유익할 것 같아서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력도 진짜 필요한 것 같고. 난 원래 침 안 뱉는데. 근데 나도 안 뱉었는데 40 넘어가니까 침이 좀 흐르더라. 아 그래요? 우리 아빠는 코를 이렇게 풀던데. 옛날 아저씨들 그거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렇게 푸는 아저씨들 손이나 코에 코가 안 묻는다? 우리 아빠 흘려요. 맨날 이렇게 딱. 슬프다. 왜 아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선입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제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투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요. 그쵸? 네. 그런데 저 장담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타투 있는 사람들 중에 양아치는 한 명도 없어요. 저도요. 이유가요. 그러면 타투 가진 사람들이 양아치가 아니어서일까? 제 생각에는 저는 원래 주변에 양아치를 안 둬요. 저도요. 무서워요. 일단 말투가 거칠고 걸음걸이가 형편없는 사람들, 행색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는 타투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 양아치래. 그러면 타투 있는 사람들이 양아치여서일까? 그 사람은 주변에 양아치를 두고 있어서일까? 맵네요. 자기 주변을 먼저 돌아봐야 돼. 네. 타투가 있건 없건 주변에 양아치가 없는 사람은 양아치가 없어요. 맞아요. 왜 내 주변엔 다 양아치지? 왜 내 주변엔 다 타투가 있는 사람 다 양아치지? 한번 체크해봐요. 타투가 없는 애는 양아치가 없나 주변에? 근데 있어. 쟨 타투가 없는데 쟨 양아치야. 쟨 타투가 있는데 양아치야. 그러면 너도 양아치야. 근데 저는 이 일 하고 나서 뭔가 그런 걸 보기 시작했어요. 타투가 아무리 많아도 뭔가 그 작업 퀄리티? 그게 정말 좀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예쁘고 딱 봐도 비싼 타투를 온몸에 두르고 있으면 양아치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걸 정말 느낀 게 제가 합정 살잖아요. 네. 합정에 이렇게 있으면 문신한 사람 정말 많이 지나다녀요. 그쵸? 동네가 좀 자유롭다 보니까. 근데 엄청 커다랗고 파란색 문신을 막 두른 사람이 멀리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와서 그 문신을 이제 보게 됐잖아요. 근데 그 문천님 작업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달라요. 아무리 문신이 크고, 아무리 뭔가 그 큰 문신 이 자체가 무섭잖아요. 네. 사람들은. 근데 달라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옷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함부로 얘기하면 또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옷처럼 모든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옷과 내가 좋아하는 옷이 있죠. 맞아. 누군가는 좋아서 입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속으로 무시하잖아요. 저걸 옷이라고 저런 배색의 옷을 막 하면서 저처럼 그 패션에 대해서 크게 신경 못 쓰는 사람은 그냥 검은색을 입고 다니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저도요. 자꾸 뭐가 튀기잖아요, 우리는. 그것처럼 문신도 옷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동경하고 좋아하는 옷이 있고요. 딱 봐도 나 저 옷이 싫어 라고 할 수 있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옷은 곧 외모잖아요. 그래서 남의 외모라서 함부로 지적해도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그래요. 같이 직장 동료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너무 예뻐요. 그래도 야 오늘 너 되게 예쁘다 라는 얘기하면 너 저질이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의 수준들은 다 됐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타투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타투도 외모인데. 맞아. 그게 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누구보다 타투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모든 타투가 다 사랑스럽진 않아요. 취향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나랑 취향이 안 맞는 어떤 사람들은 꼭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사회적 무리를. 그러다 보니 그게 과학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제 얘기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눈에 띄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서 눈에 띄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음이 특징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그게 특징이 돼서 눈에 띄어요. 그래서 타투한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사는 거. 자기가 그런 선입견의 판단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연님이랑 맨날 주연님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매니저님 주연님이랑 저랑은 둘이 오늘도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일단 들어가면 다 쳐다봐요. 완전히 빠박이 둘이 와서 밥을 먹으면. 그래서 저희는 인사 더 예쁘게 해요. 사장님한테 꼭 맛있다 그러고.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 전 세계에서 100명 이상을 죽여서 연쇄살인마 넘버 5 있어요. 100명 이상을 죽여서 제일 많이 죽인 사람부터 1, 2, 3, 4, 5등 그 5명 중에 그 페드로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타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짜잔. 귀엽네 타투가. 생각보다. 네. 그런데 그러면 5명 중에 최고의 연쇄살인마 5명 중에 1명만이 타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통계를 보면요. 유럽이나 아메리카는 인구의 40에서 50% 가까이가 타투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구글에 있는 통계로는 이탈리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48%. 아, 이탈리아가 그렇게 많아요? 신기하다. 근데 유럽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탈리아가 48%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타투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탈리아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네. 야, 니네가 1등 했더라? 그러면 퍼센테이지 얘기 안 했는데요. 니네가 1등 했더라? 그러면 그치 우리는 한 90%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있대요. 그래서 몸으로 체감하기에는 8, 90%가 타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탈리아 갈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40에서 80%, 즉 절반의 사람이 타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넘버 5, 연쇄살인마 넘버 5 중에 2명에서 3명이 타투를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1명만 가지고 있어요. 절반이죠. 네. 문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1명이 연쇄살인마 넘버 5 중에 문신을 안 가진 사람 중에는 4명이 연쇄살인마. 그러면 과학적으로 몸에 문신이 없는 사람은 평생 자기가 연쇄살인마가 아님을 증명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궤변을. 아니, 이게 양아치를 증명하고 살아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거나 사실 논리적으로는 궤변이죠. 네. 이거 궤변이라고 안 하면 또 이거 가지고 시비 건다? 전 그래서 사실 도희님 스레드 2번씩 읽을 때 많아요. 무슨 말이지? 얘 또 술 먹었나? 아까 성경 얘기랑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 생각이 난 이유가 비슷해요. 사람들이 너무 비논리적 얘기를 너무 함부로 막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누군가의 외모고 비한데 그리고 저희도 인정했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그런 선입견이 있다고. 네. 그런데 그거를 다음 세대들한테 혹은 그 선입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과장해서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누군가의 외모를 평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되게 전투적이다. 오늘 왜 이렇게 전투적일까요?